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공자만한 위대한 학자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2500년 전 학자가 어떻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치까지 다 꿰뚫어 봤을까 하고 절로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이 오늘도 새로이 만들어져서 세상 구석구석 전파되지만 유행가만큼도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2500년 동안 유효한 삶의 해안들을 이끌어낸 공자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겠죠. 공자는 당대 3천 제자가 있을 정도로 높은 학식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자 시절에는 당나귀가 끄는 수레 정도가 교통수단이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겠죠. 인구도 적은 시절에 3천 제자가 저 멀리서 가르침을 구하러 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지만 이런 학문적 성취와 달리 공자는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19살 때 처음 벼슬을 하는데 나라 창고 관리하는 하급 관직입니다. 20대에도 관청의 가축을 기르는 낮은 관직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30대 이후에는 학문적 명성도 높아지고 중국 전역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지만 여전히 큰 벼슬은 얻지 못했습니다. 한평생 뛰어난 학문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를 인정해주고 중용하는 군왕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높은 관직과 큰 부를 쌓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폴리패스라고 해서 교수들 중에도 정치권의 곡학아세로 학자가 높은 관직에 쉽게 오르기도 합니다. 또 돈만 주면 기업을 옹호하는 논문이나 연구물을 만들어주고 사회이사직을 얻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공자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변변한 인정도 받지 못한 삶을 보낸 거죠. 논어 자한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말하였다. 크도다 공자여. 널리 배웠으나 이름을 이룬 것은 하나도 없구나. 공자 입장에서 보면 참 열받는 말이지 않을까요? 이 말은 공자 당신이 학문적으로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그래 봐야 당신이 뭐 장관짜리 하나 못 지낸 마당에 그리 대단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일종의 비아냥이었겠죠. 공자는 세간의 비아냥에 대해 논어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겠는가? 말 모는 일을 붙잡겠는가? 활 쏘는 일을 붙잡겠는가? 공자는 세상이 인정해 주든 말든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논어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이 시섭지면 부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박내면 부력 낙화 인부지 불온이면 부력 군자와. 해석을 하면 배우고 제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도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화내지 않으면 군자답지 않은가. 책의 첫 챕터의 첫 문장은 상징성이 매우 크죠. 첫 문장에서 공자는 학습과 벗 그리고 인정 욕구라는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논어의 다른 편에서도 이런 인정 욕구에 대한 문제는 자주 거론이 됩니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을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수 있게 되는 바탕을 추구하라. 논어의 여러 편에 걸쳐서 이처럼 인정 욕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속성인가를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를 극복하는 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음을 의미하겠죠. 그렇기에 공자도 논어의 첫 구절 첫 문장에서부터 써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환자분들의 원인 모를 병을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 같은 인정 욕구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환자 자신은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결국 환자의 고통의 출발점을 들여다보니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못해서더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테랑 형사반장인 A씨는 어느 날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는데 터널을 앞에 두고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빙빙 돌면서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속도 메스꺼워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전날 술도 좀 마셨으니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똑같은 증상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직접 운전조차 할 수가 없어서 휴직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증상은 숙취나 체한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했을까요? 그가 다니던 경찰서에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직제가 재편되면서 팀장 자리가 하나가 줄게 될 전망이었던 거죠. 그러자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혹시라도 이 나이에 팀원으로 강등되는 건 아닌지, 자신은 그동안 야근까지 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왔지만은 자신이 서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이 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는 것이 마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인정 욕구의 좌절과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강력범을 찾아내는 데는 베테랑이었지만 정작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인정 욕구의 좌절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환청이 들리는 B양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고생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귀에 정체불명의 사람 목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또 혼자서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정신분열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황당한 병이 생겼을까요? 이 또한 인정욕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B양은 쌍둥이였고 10분 늦게 태어난 여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외고에 진학했고 B양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심해진 거죠. 자신과 외모도 똑 닮은 쌍둥이 여동생보다 비교되는 고통이 컸겠죠.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에 내몰린 겁니다. 결국 B양은 혼자라도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한동안 졸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경제적 이유로 만류를 하자 또 이번에는 연예인이 되겠다며 연기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본 B양의 성정은 연예인을 할 만큼 외향적인 기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의사 앞에서 긴장감이 매우 높은 태음인 체질이었습니다. 결국 연기학원도 한두 달 다니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소민 원리 원칙주의자인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쌍둥이 여동생과 비교되면서 자신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환청으로까지 이어져 버린 경우입니다. 다음은 중년 주부 C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한 맏며느리입니다. 시댁의 대소사며 시부모를 복양하는 일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1년에 열 몇 차례나 되는 집안 제사도 다 도맡아 왔죠. 그런데 어느 날 C씨는 갑자기 막 토하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빙글빙글 돕니다. 그리고 귀에서도 윙 하는 소리도 납니다. 이비인후과 검사에서는 달팽이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뇌 사진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요. 이 병은 메니에르 병입니다. 원인 불명의 질병이죠. 대부분은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누적이 원인이 됩니다. C씨는 무엇이 스트레스였을까요? 바로 시부모에 대한 인정 욕구의 좌절이었습니다. C씨는 큰 며느리로서 지금껏 묵묵히 참으며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서들은 얌체처럼 바쁘다, 아이가 아프다 등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음식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매번 꾹꾹 다 참아왔는데 시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C씨의 딸보다 동생의 딸에게 더 많은 용돈을 준 거죠. 그래 봐야 몇만 원 차이긴 하지만 C씨 입장에서는 못내 서운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C씨는 메니에르 증상이 나타났고 그 뒤로 계속 토하는 증상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된 겁니다. 내과를 가도 가벼운 위염 말고는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계속 살이 빠지다 보니 몸이 약해져서 이제 명절에도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참고 견뎌온 노력에도 동서보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평소엔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묵묵한 C씨 같은 이들도 내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이토록 큰 상처가 됩니다. 자기 내면에 상처받은 인정 욕구를 돌아보는 그런 상담을 좀 진행한 뒤에야 약만 먹어도 토하던 증상도 조금씩 가라앉게 됐습니다. 다음 D씨는 쇼핑 중독 때문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늘 뭔가 불안하면 인터넷이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 불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편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가도 여자 연예인 외모와 아내의 외모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평소 대화 중에도 네가 배운 게 없으니까 라며 노골적으로 D씨를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는 데서도 너무 거리낌 없이 반복됐답니다. D씨의 남편은 상대에 대한 감정적 배려가 적은 강박형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 아이 엄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가 물질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이어져 쇼핑 중독이 된 겁니다. 남편은 D씨의 쇼핑 중독을 두고도 못마땅해서 또다시 무시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뿌리 깊습니다. 이런 욕구가 좌절될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질환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어릴 적 부모에게서 충분한 애착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더욱더 이런 인정 욕구에 목말라하고 작은 좌절에도 더욱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일부 환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나보다 못한 인간들이 더 높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너무 부당해. 이런 식의 울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학자입니까? 그런 공자도 변변찮은 관직 하나 평생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비아냥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울분 속에서 생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말 모는 일이라도 하겠다라며 자신의 인정 욕구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대단한 학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밟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는 까닭에 결국엔 드러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공이 있고 스스로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래 간다. 오직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